SECTION 1. 오프닝.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밥 먹을 때 메뉴 고르면서 옆 사람 눈치 본 적 있으세요?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다들 짬뽕 시킬 것 같은데 이러면서 결국 원하지도 않는 걸 시킨 적이요. 회의실에서 손 들고 싶었는데 못 든 적이요? 내 의견이 틀리면 어떡하지? 다들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결국 입을 닫은 적이요. 단톡방에 메시지 보내고 나서 익십 당할까봐 핸드폰 계속 확인한 적이요. 5분마다 열어보면서 왜 아무도 답을 안 하지? 하면서요. 이거 보시면서 맞아. 나 이런 적 있어 하셨죠? 근데 이거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고요. 내성적인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영상 끝까지 다 안 보셔도 괜찮아요. 딱 하나만. 생각과 나를 분리하면 눈치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마지막. 오늘 영상에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CHAPTER 1. 눈치의 정체. 당신은 사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치를 본다는 게 정확히 뭘 보는 걸까요? 누가 날 이상하게 본다는 걸 직접 확인한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이 야, 쟤 이상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 있으세요? 표정이 싸늘해지는 걸 봤나요? 아니면 나중에 가서 물어봤나요? 대부분은 없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아라는 예측이에요. 그냥 내가 만들어낸 시나리오예요. 눈치의 정체일 해석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회의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끝나고 팀장님이 조용히 계세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발표가 별로였나 봐. 표정이 별로잖아. 아, 망했다. 다들 실망했겠지. 나 왜 이랬지? 근데 실제로는요? 팀장님은 그냥 점심에 뭐 먹을지 생각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업무 걱정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확인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든 스토리예요. 눈치의 정체. 이 뇌가 사회적 위협을 죽음처럼 처리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여기서 뇌과학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뇌 영상 연구를 보면요.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다는 느낌이 올 때 우리 뇌는 그걸 진짜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발을 다친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생존하려면 무리에 속해 있어야 했어요.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건 곧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지금도 사회적 거절을 생존 위협으로 처리해요. 회의실에서 손 한 번 못 드는 것도 사실은 이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뇌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무리에서 쫓겨날 수 있어 하는 경보가 울린 거거든요. 눈치의 정체. 3글에서 눈치는 성격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눈치를 보는 게 성격이 소심한 거라면요. 그건 타고난 거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눈치를 보는 게 뇌가 만들어낸 위협 신호에 반응하는 거라면요. 그건 생각의 문제고 바꿀 수 있어요. 눈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눈치를 만들어내는 생각을 사실로 믿는 게 문제예요. 이 차이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CHAPTERE 반전일 눈치 보는 사람이 사실 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 여기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 사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말 들으시고 기분이 좀 이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남을 배려하는 건데 자기 중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눈치를 볼 때 실제로 보고 있는 건 나입니다. 눈치를 볼 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지금 이상해 보이지 않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이 말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나한테 실망하는 거 아닐까? 전부 나예요. 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보호예요. 스포트라이트 효과 아무도 당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리학 연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코넬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이에요. 참가자들에게 조금 민망한 그림이 크게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강의실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강의실에 있던 사람 중 몇 명이 당신 티셔츠를 봤을 것 같아요? 참가자들은 절반 정도는 봤을 것 같다고 했어요. 실제 결과는요? 23%였어요. 참가자들이 생각한 것의 절반도 안 됐어요. 이게 바로 스포트라이트 효과예요. 우리는 마치 내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져 있는 것처럼 다들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느껴요. 근데 실제로는요, 다들 자기 생각하기 바빠요. 그 사람도 지금 자기 스포트라이트 걱정하느라 바빠요. 당신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반전 눈치를 보지 않는 게 더 배려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진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해야 해요. 근데 눈치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예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불안 관리예요. 그래서 눈치를 덜 보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할까로 시선이 옮겨가거든요. 눈치를 보는 게 배려가 아니에요. 눈치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진짜 배려예요. CHAPTER 3. 감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알면서도 못 바꾸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그렇게 잘 안 바뀌는지 이유가 있어요. 감옥이 만들어진 과정, 어린 시절의 학습, 눈치를 보는 패턴이 언제 생겼을지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말을 했다가 혼난 적이 있나요? 의견을 냈다가 무시당한 적이 있나요? 쟤 왜 저래? 하는 시선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때 우리 뇌가 뭔가를 배웠어요. 조용히 있는 게 안전해. 눈치껏 맞춰줘야 안 다쳐. 튀면 위험해. 이건 나쁜 학습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었을 거예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부모에게 혼나거나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건 진짜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그걸 기억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생각의 자동화 반복이 신경망을 굳힙니다. 그 전략이 반복되면서 뇌신경망으로 굳어졌어요. 뇌는 자주 쓰는 경로를 자동화시켜요. 마치 자주 다니는 길이 잔디밭에 길이 생기는 것처럼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눈치 봐야 해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수천 번 반복되면 이제 의식도 하기 전에 자동으로 작동해요. 저 사람 표정이 굳었네. 즉각 불안 이미 눈치 보기 시작. 이 전체가 0.1초 만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눈치 보지 말라는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미 자동화된 신경 패턴이니까요. 중요한 사실 이 패턴은 지금의 나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패턴을 만든 건 과거의 나예요. 어린 시절의 나, 그 상황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나가 만든 전략이에요. 지금의 나는 그때와 달라요. 지금은 혼나도 살 수 있어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뇌는 아직도 그 낡은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끝났는데도 아직 전쟁 중인 줄 알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요. 당신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생각 패턴이 지금도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CHAPTER 4. 반전. 이 눈치를 없애려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자, 또 반전이 있어요. 이제까지 눈치가 왜 생기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눈치 보지 말아야겠다. 신경 꺼야겠다. 근데 이게 안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심해져요. 핑크 코끼리 실험. 잠깐 실험 하나 해볼게요. 지금부터 30초 동안 핑크색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핑크 코끼리 생각하셨죠?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고 억압의 역설이에요. 생각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강하게 떠올라요. 눈치 보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할수록요. 나 지금 눈치 보고 있나? 눈치 보지 말아야 하는데, 또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오히려 눈치에 더 집착하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애려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극복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눈치 보는 생각이 왔구나. 이게 전부예요.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믿기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작동하는지 다음 챕터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마지막. 오늘 영상에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잠깐 여기서 멈출게요. 지금 드릴 말씀은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과 나를 분리하세요. 이 채널에서 제가 지금까지 드려온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드릴 말씀이에요. 불안도, 자책도, 눈치도, 분노도, 불면도 전부 뿌리가 같아요. 생각을 나로 착각하는 것.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내가 진짜라고 믿어서예요.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여서예요. 자책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해서예요. 전부 다 생각을 나로 착각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반대로 말하면요.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이 하나의 개념만 진짜로 몸으로 알게 되면 불안도, 눈치도, 자책도, 분노도, 불면도, 정신적 고통이 여러분을 예전처럼 붙잡지 못합니다. 고통이 아예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그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게 이 채널이 드리고 싶은 것의 전부입니다. CHAPTERO 반전 3생각은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생각과 나를 분리하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 생각이 나가 아니라는 증거.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흘러가고 있어요? 점심에 뭐 먹지라는 생각, 오늘 할 일에 대한 생각, 이 영상 좀 지루한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생각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생각이 나가 아니에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나예요. 하늘과 구름의 비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있어요. 구름이 지나가요. 먹구름이 와도 하늘이 먹구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풍이 와도 하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하늘이에요. 생각은 구름이에요. 불안한 생각이 와도 나는 불안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는 생각이 와도 나는 눈치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책하는 생각이 와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의 벽은 언제 생기나요? 감옥의 벽은 구름을 하늘로 착각할 때 생겨요. 눈치 보는 생각이 왔을 때, 아, 나는 눈치쟁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순간 감옥문이 닫혀요. 그 생각에 빨려 들어가서 그 생각과 하나가 되어서 그 생각으로 나를 정의해버려요. 근데 반대로 눈치 보는 생각이 왔을 때, 아, 눈치 보는 생각이 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이 생기는 순간 감옥문이 열려요. ACT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서기. 이걸 심리치료에서는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불러요. 수용전념 치료, ACT라는 접근에서 핵심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 생각에 융합된다는 건 생각 속에 빠져서 생각과 나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탈융합한다는 건 생각을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상의 생각에 융합된 상태.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왔구나. 탈융합된 상태. 딱 이 한 글자 차이예요. 나는 해피에스라는 생각이 왔구나. 이 한 글자 차이가 감옥과 자유의 차이예요. SECTION 6. 실전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3단계.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단계예요. 아주 간단해요. STP1. 알아차리기. 지금 이 생각이 왔구나. 눈치 보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단톡방에 메시지 보내고 불안해질 때, 아, 지금 눈치 생각이 왔구나. 회의실에서 손 들기 전에 긴장될 때, 아, 지금 뇌가 위험 신호 보내는 중이구나. 이게 전부예요. 분석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왔구나 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왜 이게 되냐고요?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선 거거든요.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알아차릴 수 없어요. 알아차렸다는 건 이미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STP. 이름 붙이기 이건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야. 알아차린 다음에 이름을 붙여줘요. 이건 거절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야. 이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야. 이건 내가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그 생각의 힘이 줄어들어요. 연구에 따르면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편도체, 뇌의 공포 반응 부위의 활성화가 줄어들어요. 이름 붙이기가 뇌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STP3. 행동 선택하기 생각과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행동하기.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눈치 생각이 왔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이름도 붙였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사라진 다음에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채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요. 눈치 생각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손을 들겠어. 불안한 생각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메시지를 보내겠어.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예요. 실전 요약표 정리해 볼게요. 상황 단톡방 익십 당했을 때 기존 반응 시나리오 100개 작성 5분마다 핸드폰 확인 새로운 반응 걱정 생각이 왔구나. 이건 생각이야 사실이 아니야. 상황 회의실에서 의견 말하기 전 기존 반응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침묵 새로운 반응 뇌가 위험 신호 보내는 중이야. 그래도 나는 말할게. 상황 눈치 봤다는 걸 깨달았을 때 기존 반응 나는 왜 이럴까 자책 새로운 반응 자책 생각이 왔구나. 이것도 생각이야. CLOSING 감옥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국은 다 이 하나로 모여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눈치를 보는 생각이 와도 나는 눈치쟁이가 아니에요. 불안한 생각이 와도 나는 불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책하는 생각이 와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하늘이에요. 감옥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우리가 문이 있다고 믿었을 뿐이에요. 눈치 보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싸우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 또 왔네. 안녕. 그게 전부예요. 오늘 저한테 딱 하나만 기억해 가신다면요. 생각과 나를 분리하세요. 이 하나의 개념이 정신적 고통의 뿌리를 건드립니다. 이걸 진짜로 알게 되는 순간 고통이 당신을 예전처럼 붙잡지 못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에 오늘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